미 이민서비스국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시민권까지 합법 이민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일대 개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추첨을 폐지하고 고연봉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영주권 심사에서도 보충 서류 요구 등 한층 까다로워지며 시민권 시험 난이도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이어 합법 이민도 강력 통제하는 일대 개편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조셉 에들로 USCIS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상원인준 청문회부터 이민서비스국도 이민단속 부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법 이민을 강력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At its core, USCIS must be an immigration enforcement agency that is dedicated to ever-evolving and innovative techniques for screening and vetting its applicant pool. An agency that must be vigorous in its efforts to detect, deter, and disrupt immigration fraud. 에들로 이민서비스국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취업비자부터 영주권, 시민권까지 합법 이민 제도를 강력 통제하는 일대 개편에 돌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첫째,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라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추첨으로 비자 후보들을 결정하는 추첨제를 폐지하고 신청자들의 고연봉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다음 회기년도에 사용하는 학사기자 6만 5천 명과 미국 석박사 2만 명 등 8만 5천 명에게 제공할 H-1B 비자 후보를 선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 4월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연봉 순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후보를 선정할 경우 대기업들이 독식하고 다른 고용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젊은 외국 인재들보다는 나이든 경력직에 쏠리는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둘째, 그린카드 영주권 심사는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경력 증명을 제출하거나 전가를 숨기는 허위 서류 제출과 진술, 가짜 결혼 등 사기 신청을 집중 포착해낼 것으로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안에는 FTNS라는 전담팀이 있어 사기 신청을 중점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이민 페티션 단계에서부터 영주권 신청서인 이민신분조정서 등 주요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RFE 보충 서류를 요구하고 제때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기각시켜 수습기간이 대거 지연되고 영주권 기각률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귀화시민권 시험이 트럼프 일기대로 되돌아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합격 기준이 2배나 까다로워집니다. 시민권 시험은 현재 샘플 100문제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되는 10개를 제시하고 6개만 맞추면 합격되고 있으나 트럼프 일기대로 되돌아가 서술식 답변을 요하는 문제를 포함해 샘플 문제를 다시 128개로 늘리고 현재보다 2배인 20문제를 제시해 12개 이상 맞춰야 합격하는 기준으로 강화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 신청 자격 미달, 허위 서류 제출, 불법 체류 기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방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매년 평균 12%는 기각당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까다로운 심사로 더 지연되거나 기각률이 높아지고 추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2024 회기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기각당한 사유들 가운데 3대 범주들은 이민 신청 자격 미달, 허위 서류 제출,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기록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이민 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 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한 해 동안 22만 5,300여 건이나 포착됐습니다. 그중에 19만 1,250건은 해명하는 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만 4천여 건은 실제로 기각됐습니다. 두 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허위 서류 제출로
지난해 6,400여 건이 포착돼 1,000여 건만 해명에 성공했고 5,400여 건은 실제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많은 기각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4,300여 건이 포착돼 2,000여 건은 해명에 성공했지만 1,500건은 실제 기각당했습니다. 한편 장기 불법 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365일 이상 불법 체류한 기록이 포착된 신청자들은 16,000여 명이었으나 사전에 웨이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원 해명에 성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공공혜택을 받은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유로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포착된 신청자는 1,008명이었고 그 중에 846명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피했으나 162명은 실제 기각됐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기 때 급증시켰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이번 2기에서도 거의 전원 기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3대 사유들 이외에도 많이 포착된 영주권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민법 위반 후 불법 체류한 경우가 4,300여 건이고 미리국 알선 4,200여 건, 성범죄와 같은 도덕범죄자 1,800여 건, 마약 1,700여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민 페티션과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SNS까지 뒤지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포착하면 RFE라는 보충 서류 요구서를 발송한 후에 제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기각시킬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FE를 발송해 답변을 받아야 수속을 재개하는 바람에 영주권 수속이 서너 달씩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영주권 기각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주권을 기각당하면 대다수는 비이민 비자를 직전에 없애버려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까다로운 문제도 생기고 현재보다 2배인 20문항이 제시되며 12문항을 맞춰야 합격하는 방안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역시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 이민도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 시민권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USCIS 미 이민서비스국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 신청이 너무 쉬워 트럼프 1기 때처럼 다시 어렵게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에들로 이민서비스 국장은 현재의 시민권 시험 문제는 암기만 하면 될 정도로 너무 쉽다면서 이는 미국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시민의식을 테스트하라는 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들로 이민서비스 국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어려운 시험 문제와 강화된 합격 기준을 재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로 되돌아갈 경우 미국 시민권 시험 문제가 현재 100문제에서 128문제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샘플 문제에서는 단순 암기로는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서술식 문제도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 제시되는 문제의 개수와 합격선은 현재보다 2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민심사관이 무작위로 선택하는 시민권 문제를 1인당 10개를 제시하고 그 중에 6문제를 맞추면 합격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때에는 20문제가 주어져 그중 12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로 되돌아가면 서술식 한두 문제를 포함해 20문제나 제시되고 그 중에 12개를 맞춰야 미국 시민권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샘플 문제를 100개로 설정하고 1인당 10개를 제시해 6개만 맞추면 합격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1기 때에 전체 샘플 문제 수를 128개로 늘리면서 서술식 문제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1인당 20문제나 제시해 12개를 맞춰야 합격하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시절에 트럼프 강화안이 백지화되고 100문제 중 10문제 제시와 6개 이상 맞추면 합격하는 것으로 복원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바이든 시절의 방안들을 모두 없애고 1기 시절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6개 부처기관들이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 제동이 풀리면 시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들이 전국적인 시행 금지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으나 국토안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농무부,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등 연방 대법원이 파기할 경우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을 받고 있으나 연방정부 관련 부처들이 실행계획까지 마련하고 연방대법원의 파기 판결 시 시행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 여권을 관할하는 국무부, 농무부와 보건복지부, 소셜럼버를 발급하고 있는 사회보장국,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등 6개 연방기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시행할 실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4페이지로 된 새 지침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명령에 규정된 대로 미국서 태어나는 신생아들도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둘 다 불법 체류자들이면 물론이고 합법 거주민일지라도 유학생, 취업자, 패롤과 TPS, 임시보호 신분자 등 일시 체류자들의 미국 태생 자녀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국무부는 신생아를 위한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들의 미국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등 합법 이민 신분 증명서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소셜 스크린 넘버를 신청할 때 출생 장소를 보여주는 출생증명서만으로는 안 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농무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등은 무자격자들의 공공혜택 신청과 이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위헌으로 판결해 미 전역에서 실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데 대해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올해에는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정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합헌 판결을 받아 불법 체류자와 원정 출산 등으로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막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다카 수혜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작은 실수 혹은 법규 위반 시에도 체포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추방을 선택해 연방정부의 오퍼를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청년들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으로 보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을 유예받고 학업 또는 취업까지 허용받고 있는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강경 조치로 180도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혼란과 불안, 공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물론이고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에도 잇따라 체포해 구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게 아닌 불법 체류 신분이라며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의 트리사 맥놀린 대변인은 다카 수혜자들은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리사 맥놀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특히 자동으로 추방 유예를 계속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카 수혜자들도 셀프 디폴트, 즉 자기 추방을 선택해 연방정부의 오퍼를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에 국토안보부 움직임을 보면 다카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NPR 방송이 29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취임 직전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드리머로 불리는 청년들을 좋아한다며 그들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백악관에서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카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12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시절 시작된 다카 정책을 종료하되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다카 수혜자들 중에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만 적발되더라도 체포 구금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여전히 불법 신부님을 상기시키고 자기 추방을 독려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앞서 다카 수혜자들 중에 주행 중 길을 잘못 들어 멕시코 접경 도시까지 갔던 청년이 다카 신분 상실로 간주돼 재입국이 안 됐고 일터 급습에서 워크퍼밋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에도 체포 구금된 것으로 MBC 방송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드리머 250만 명은 물론 그 중에서도 현재 다카 워크퍼밋을 갖고 있는 53만 명조차 안심할 수 없고 작은 실수나 법규 위반, 범죄 연루 시에는 체포 구금 추방되는 위기에 빠져 자기 추방, 자진 출국까지 압박받고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은 3월 말 현재 52만 5,210명으로 나타났고 한인 청년들은 4,560명으로 국가별로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24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금지시키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에 이어 연방 법무부로부터 제소당한 텍사스가 법적 투쟁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폐지했으며 켄터키와 미네소타 주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각 주들이 주립대학 학비를 거주 학생들에게는 반값을 적용해주고 있는 인스테이트 튜션, 즉 거주민 학비 제도가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절반인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거주민 학비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올 2월 플로리다에 이어 6월에는 텍사스가 폐지해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는 적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불법 체류 대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텍사스와 켄터키, 미네소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텍사스 주정부는 연방 법무부의 소송 제기 즉시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폐지한 플로리다 주정부에 이어 텍사스가 두 번째로 폐지에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해당 주의 법률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주들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와는 달리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이 당 소속을 달리하고 있거나 찬반론이 가열된 켄터키, 미네소타 등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해도 승산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안을 놓고 폐지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는 절반인 24개 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일지라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타주 또는 유학생들보다 반값인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고 있다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폐지돼 22개 주와 워싱턴 DC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립대학의 1년 학비가 2만 5천 달러의 경우 이는 인스테이트 튜션,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은 것이고 타주 출신이거나 외국 유학생들은 그보다 약 2배 비싼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거주민이나 타주 출신 외국 유학생들에게 똑같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1년 10,000달러 이상의 기숙사와 식대입니다. 체류 신분이 없어 입학 허가를 금지당하거나 저렴한 인스테이트 튜션을 적용받지 못하면 대학에 다닐 수 없거나 매우 어렵게 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네바다, 오레곤, 유타, 서부 워싱턴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16개 주에선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거주민 학비 적용과 함께 장학금 등 학비 보조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 주립대학에서 가장 많은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 5개 주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오레곤, 워싱턴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는 불법 체류 신분이면 대학 입학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 10,000명을 신규 채용하려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아이스 요원으로 합격하면 $50,000까지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고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주는 파격 대우를 내걸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서명 발효된 BBB법에 따라 4년간 $1,700억 확보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앞장서 있는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을 10,000명 신규 채용하려는 채용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간 $1,700억 중에서 $299억 아이스에 집중 지원하게 됩니다. 아이스의 현재 연간 예산은 $90억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을 10,000명 신규 채용해 전체 인력을 현재 6,000명에서 16,000명으로 3배 늘릴 방침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10,000명 신규 채용을 달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내걸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요원이 되는 신규 채용자들에게 사이닝 보너스로 $50,000까지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학자 융자금을 탕감해 줄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여러분의 조국이 헌신할 남녀 요원들을 부르고 있다면서 많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채용 캠페인은 바이든의 이민 정책 실패로 불어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악한 중의 악한들을 체포해 추방하는 헌신적인 남녀 아이스 요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캠페인 광고는 지금은 미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며 기술과 경험, 용기를 지닌 아이스 요원들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아이스 이민 단속 집행국이 내부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 추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3개의 유닛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체포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ERO와 인신매매, 마약 밀매 등을 추적 수사하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그리고 영장이나 추방령 등 행정수속을 담당하는 법률자문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RO 요원들이 6,000명이고 HSI 특별수사요원들은 7,7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을 10,000명 신규 채용해 16,000명으로 증원할 경우 FBI 연방수사국 13,500명보다 많아지는 단일 부서 최대의 조직으로 올라섭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을 16,000명으로 3배 급증해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씩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네팔 등 3개국 출신들 6만여 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을 종료시켜 출국령을 내린 데 대해 연방법원이 일시 중지시켜 최소 11월까지 연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이재민들은 당초 9월 초 출국을 11월 중순까지로 최소 2달간 늦출 수 있게 됐고, 네팔 출신 7,000명은 8월 초 만료해서 석 달이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연재해나 지진, 전쟁 등을 피해 미국에 왔던 패롤, 즉 일시 체류 허가와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모두 종료시키고 출국령을 내리고 있으나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국 시한을 다소 연기시켜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네팔 등 3개국 출신 6만 명에 대해 미국 거주를 허용해온 TPS 임시보호신분을 종료하려는 계획을 청문회가 열리는 11월 18일까지 시행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톰슨 판사는 일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가 볼 때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성명과 언론 인터뷰 내용 속에는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적 음모론으로 차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8일 청문회를 열어 본격 심리하기에 앞서 3개국에 대한 TPS 종료를 일시 중지시킨 것이어서 일단 2-3달 지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진을 피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이재민 7,000명에 대한 TPS는 8월 5일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11월 18일까지 3개월여의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온두라스 출신 5만 1,000명과 니카라과 출신 3,000명은 초강력 허리케인 미치를 피해 25년 전인 1999년에 미국에 와서 거주해 왔는데 9월 8일 TPS가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2달여 지연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 체류 허가인 패럴과 임시보호신분인 TPS를 시작하거나 종료시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일시 중지로 2-3달 지연시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00만 명 이상에 대한 일시 체류 허가나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시키고 2달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조치 종료로 출국령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은 하이티 출신 50만 명,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 CHNV 즉 쿠바, 하이티,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2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CBP1 앱으로 미국에 들어와 피난민 신청 수속을 밟고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자진 출국을 권고받고 있는 외국인 98만 명을 포함하면 20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